당신 안에는 이미 깨달았지만 아직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큰 소리로 하면 아마 당신은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이 공간에 더 가까이 머물러 주세요. 보이지 않는 의식의 흐름을 강화하고 이 공간을 지지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당신이 그 모습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바꾸고 침묵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본질적인 무언가, 순수한 무언가, 진실한 무언가, 외부의 기대보다 먼저 존재했던 무언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당신은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 더 조용하고 실제보다 더 강하고 더 통제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말입니다. 세상은 그 노력에 보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웃었고 갈등은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점차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들 속에서 감정을 말하지 않는 순간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순간들, 웃는 순간들. 사실 당신은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살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 마치 내 삶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듯 모든 것이 끊임없는 연극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사실 어느 정도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세상에 보여지는 당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내면의 조용한 균열,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쪽에는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더 깊고 진실하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면이 얼굴에 녹아들어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섬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면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위험합니다.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불편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합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침묵에 직면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죠. 어쩌면 당신도 이미 느껴봤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겉으로는 삶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멈추는 것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면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잃고, 안정감을 잃고, 힘들게 쌓아온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언가에 갇힌 채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 모습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해 주었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갑옷을 벗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호막이었던 것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면 됩니다. 거부감이나 죄책감, 분노 없이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이 모습에는 당신의 역사가 담겨 있고, 당신의 경험과 고통, 소속감을 갈망했던 노력들이 쌓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묘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마치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워 보였던 패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과 당신이 되어왔던 당신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바로 각성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예민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던 겹겹의 껍질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만남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의심 속에서, 알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빠른 해답, 명확한 정체성, 끊임없는 확신을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정의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경직된 것도 아니고 정적인 정체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은 단지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려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 해도 이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게 사실일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당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를 발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보았으니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과 내면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모습 사이에는 말없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외면하려 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확장되고 이전에는 잠잠했던 공간까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소한 디테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연습한 듯한 몸짓, 진심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말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피하려 했던 무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온 당신 자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심오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둘러싼 시선,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화, 존중, 소속감이 그토록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기도 전에 주변 환경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어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예민함입니다. 지각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선택이 아닌 끊임없는 필수 조건이 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믿음직스럽고 균형 잡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강하고 안정적이며 언제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이런 단호한 모습만 보지만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들과 멀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질문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때로는 그저 멈추고 싶어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겹겹이 안으로 밀려들어 거의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따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어긋남이 느껴집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부르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미묘해서 일상의 소음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무시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당신이 어느 순간 멈추기를,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를, 귀 기울일 용기를 갖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오늘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멈춘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느낀다는 것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표현되지 않은 욕망들,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포기했던 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은 만남을 막고 대립을 막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대화는 피상적으로 들리고 일상은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심지어 성취조차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종의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존재론적인 권태감이죠. 몸에 있는 무게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는 무게감입니다. 그러다 문득 어쩌면 처음으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은 미지의 영역을 열어젖힙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영역, 정해진 각본이 없는 영역,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습에 의존할 수 없는 영역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마음이 그 공허함을 익숙한 무언가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역할, 다시금 안정감을 줄 무언가를 재빨리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그 공간을 너무 빨리 채우려 한다면 결국 현실이 아닌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과정은 그러한 충동에 저항할 때 시작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은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입니다. 진정한 무언가가 탄생할 공간. 하지만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용기, 불편할 때에도 머무르는 용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머무르는 용기, 마음속 모든 것이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에도 머무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하게 말이죠. 작고 다른 선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동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작은 반응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진정한 자신으로 변해가는 듯한 작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버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곳에서 늘 그곳에 존재해오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여정이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연습하면 할수록 기존 방식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기존 방식에 저항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때 유용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른 무언가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무언가, 더욱 생동감 넘치게,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은 다르고, 보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아닌 사람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회피해왔던 모든 감정을 겪어내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정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면을 알아차렸고 거리를 느꼈으며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꺼리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로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는 동안 회피해왔던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각각의 겹겹의 껍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이는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들을 직시할 준비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리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고통, 하루 일과와는 무관한 감정적 피로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즉시 이러한 감정을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잡고 주의를 돌리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신은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셔도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어떤 식으로든 꼬리표를 붙이지 마세요.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즉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끊임없는 욕구는 종종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다. 소리치지도 강요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 힘. 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힘. 진정으로 느끼고 저항이나 판단 없이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빠른 해결책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감정은 경직성을 잃고 움직이기 시작하며 빠져나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언가가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더욱 뚜렷한 존재감, 더욱 명확한 인식, 순간과의 더욱 깊은 연결. 당신은 더 이상 항상 그런 모습의 자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연기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동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오류의 징후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 상태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본질적인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고 생각은 떠올랐다 없어지며 여러 버전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으며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것의 중심입니다.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습관, 신념,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들어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런 모습에 자신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해받지 못할 것이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점차 드러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 내면의 진실은 굳이 애써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고 모든 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인식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모든 말을 곱씹는 것을 멈추고 모든 반응을 예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일종의 자유가 생겨납니다. 내면의 자유, 조용한, 안정적인, 그리고 동시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게 되면 주변의 여러 구조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도 있으며 어떤 역학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외로움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외로움이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과도기적인 시기일 뿐입니다. 내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끊임없는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 더 솔직하게, 거룻되, 더욱 일관성 있게, 진정한 당신의 모습과 어울리는 사람들과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장했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전 버전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 버전이 되돌아오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 조종 모드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들, 두려움이 다시 속삭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날 때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이끌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요. 그리고 당신이 현재에 집중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것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력이 덜 필요하고 내면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손쉽게. 공사 없음,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최종적인 해답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내적 일관성의 상태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이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점에 따라 세상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현실이 조직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지금부터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허함을 직면하고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면서 조금씩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모습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파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끊임없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외부에서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숨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지금까지 당신이 되어왔던 모든 모습 사이에 더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지만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는 조용한 자유. 끊임없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도 없으며 애초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억지로 맞춰가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더 진실이 담기고 몸짓에는 더 생동감이 넘치며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이 더욱 깊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남은 인연들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들은 흐른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종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황홀하고 강렬하며 덧없는 평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평화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 세상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의 가장 심오한 요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자아상에 얽매여 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변하고 에너지가 변합니다. 듣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심지어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자신만의 사건 해석에 갇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허가입니다. 그들에게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그들에게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그렇게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연설이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기로 결심한 누군가의 조용한 모범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언제나 요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당신이 자아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이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일부가 된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지만 닿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 이제 이해하셨죠? 당신은 결코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완벽한 버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는 결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이 모든 건 그저 하나의 여정이었어. 네가 기억해낼 준비가 될 때까지 말이야.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어떤 기대나 변화에 적응하기 전, 어떤 가면을 쓰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든다. 그것은 팽창합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의식적인 선택과 함께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때마다. 그러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느낌, 전환점.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다시 남들에게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실을 떠올리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센터로 돌아가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당신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